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 네 웃을 수 있어요 그죠? 반등이 다행입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반등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할래나 굉장히 맘 졸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막 슬픈 표정으로 방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들 아, 힘드실 텐데 맞습니다. 다행히 녹화 파일 이 날에는 그렇죠. 반등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600선인데 코스피가 이게 재작년 네. 그러니까 2020년 12월, 11월 이때쯤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상승한 거를 다시 반납한 맞아요.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연준 때문이죠. 네. 그죠. 미 연준이 정말 매파적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알던 파월 형이 맞나? 그러면서 네, 다시 보면서 냉정해. 네, 일단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네, 이제 일단 테이퍼링 이슈가 아니라 지금 올해 금리 인상을 지금 4번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컨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5번까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고요.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한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 잘 돼야지 이제 충분히 벌어서 우리 월가에 있는 톰이나 제임스 같은 형들이 그죠? 한국 시장 좀 사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도 폭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막 일단은 쩌리들 팔아가지고 그죠? 한국 거 팔아가지고 이제 본국에 빨리 자기 그 담보 비율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 나고 또 하면 유동성이 또 많아져서 또 신흥시장에 또 싸네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뭘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시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렇죠. 수급을 다 꼬아버렸어요. 다 꼬아버렸고 칭찬받다가 요즘에 같이 욕 먹는 때가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지금 공적이 돼 있고 일단 이제 이 100몇십 조짜리가 상장을 해버리니까 그죠? 지금 수급 다 빨아가지고 지금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00조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시총에서 한 5%? 뭐 이 정도 되잖아요. 5%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청약 받아놓은 물량이 1% 정도도 안 되고 그러면 한 4%에서 5% 정도를 다시 사야 되죠. 그럼 뭘로 삽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막 그 수급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요인들이 많았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얼마 전에 이제 내부자 거래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센트럴 헬스케어 분식회계 이슈 있죠. 이게 정말 슬픈 게 코스닥 1등, 2등이에요. 시총. 둘 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다. 그리고 신라제는 한때 시총 2위, 코스닥 2등까지 했었던 회사인데 뭐 지금 상장 폐지가 지금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신뢰성 훼손 그리고 멀쩡한 회사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70조짜리 회사에서 떨어져 나온 사업부가 얘가 100몇십 조짜리로 다시 상장을 하고 모기업은 60조예요. 그러면 70조짜리 회사가 150조, 200조짜리 회사가 돼버리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절대 선진국 지수 못 들어가요. 지수를 예측하는 굉장히 힘든 건데요. 그쵸, 대략.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8, 90%의 가능성으로는 다시 V자 반등이 납니다. V자 반등이 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100개 종목 빠졌다고 해서 100개 종목이 다 튀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몇 개 힘이 센 종목들 중심으로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뭐 제가 트레이딩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일단은 덜 빠지는 종목 중심으로 몰아요. 그거는 뭔가 재료가 있고
뭔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네, 만하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네. 이제 반등을 기다리면 제 경험상으로는 오. 덜 빠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몰고 많이 빠진 거는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일단은 당장 이제 우리 정치의 시즌이 오죠.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등이 이제 변수인데 일단 지금 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주식에 부과되는 대주주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 이제 국내 주식 팔아서 해외 주식 사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정책적인 스탠스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V자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는 네. 펀더멘털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IT 쪽 섹터들은 맞아요. 굉장히 좋고 네. 장기 우상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와 수급이 꼬여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사계절로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을의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씨를 뿌려서 잘 자란 애들, 걷어먹을 수 있는 애들 중심으로 압축하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멘탈을 잡고 맞습니다. 아까 덜 빠진 것들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이더라고요. 저 그렇죠. 최근에 이제 쭉쭉쭉쭉 빠지고 있을 때 좀 많이 빠지는 게 있고 조금 빠지는 맞아요. 것들이 네. 있는데 그렇죠. 역시 조금 빠지는 것들이 이전부터 대표님께서 계속 네. 좋게 보셨던 그런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더라고요. 실적 탄탄하고 뭔가 이제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 네. 덜 빠져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골라내는 그런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은 2차 전지 장비주예요. 2차 전지 장비주도 사실 굉장히 뭐 공정이 다양한데 2차 전지 공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뭐 반도체는 주로 네 가지 공정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증착, 노광, 식각, 세정 요 네 가지로 주로 이야기하는데 물론 8대 공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네. 쉽게 이제 2차 전지 말씀드릴게요. 전극 일단은 전극 공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조립 공정이 있어요. 조립, 그리고 충방전 공정이 있습니다. 충방전. 네, 충전하고 방전. 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극 공정이라는 건요. 우리 그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 4대 소재잖아요. 네. 그러면 전극은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만드는 거죠. 양극재는 이제 그 알루미늄 박, 네. 우리 알루미늄 굉장히 얇은 알루미늄 박에다가 NCM이든 LFP든 뭐 NCA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붙이는 거죠. 코팅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전극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에는 동박, 구리 박에다가 이제 흑연 소재를 이렇게 붙여서 네. 얇게 이제 도포해서 압축시켜서 붙여놓는 게 이제 음극이죠. 네. 이런 공정이 이제 그 전극 공정인데 여기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믹싱, 그 어떤 재료들, 네. 활물질을 섞는 믹싱이 있고 그리고 코팅하고 프레싱 해야 됩니다. 롤투롤로. 네. 그리고 이제 잘라주는 슬리팅 뭐 있고 뭐 저기 이런 공정들을 이제 전극 공정에서 보시면 되고 네. 조립 공정은 극판이 이제 그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공급된 그 롤 형태로 이렇게 오는데 이런 것들을 노칭, 스태킹, 탭 웰딩, 패키징, 디가싱, 디게싱 뭐 이런 어려워요, 식으로 단어들이. 네, 그냥 이제 조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4대 소재를 그냥 이제 그 한 번에 이렇게 조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 분리막을 전극 사이에 넣고 이제 이 돌돌돌 감아서 뭐 이 캔 타입이면 금속 판에다가 넣고 캔에다가 넣고 이제 그 전해액을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뭐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레 봉지 같은 데다가 4대 소재를 넣고 전해액을 주입해서 이제 밀봉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조립 공정이고요. 충방전 공정은 뭐냐면 이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전지셀에다가 특정 전압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전해액도 충전하고 네. 이제 밀봉해서 이제 이게 한번 활성화가 되려면 충전하고 한번 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장비를 하는 게 충방전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데 네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이런 네.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서 이해하실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장비주에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이제 뭐 상장을 하면 또 자금을 땡기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또 투자를 많이 하겠죠. 네. 사실은 뭐 요거는 지역적인 이슈고요. 일단은 2019년부터 큰 규모의 수주가 많이 나왔어요. 오.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이야기했지만 미국 가서 조인트 벤처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우리나라 3대 업체하고 미국 뭐 GM하고 포드하고 막 그 조인트 벤처 굉장히 많이 네. 만들었는데 여기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보통 공장 이런 거 투자를 하면 처음에 일단 땅부터 살 거 아니에요. 땅부터 사고 건물 짓고 안에 클린룸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생산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생산 설비가 올해부터 본격화해서 들어갑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차 전지 장비주를 봐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 그러면 수주가 얼마나 나오나 네, 한번 볼게요. 그러게요. 일단 원익 PNE, PNT, CIS 그리고 V1텍, M+, 대보 마그네틱 같은 이제 상위 6개 종목 한번 볼게요. 오, 네. 요 6개 종목의 수주 잔고 합이 네. 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9,8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1조 5,097억. 그러니까 연간 대비해서 한 54%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더 늘어나겠죠. 오. 네, 계속 이제 수주 잔고가 네. 늘어나는 거죠. 이제 수주 잔고라는 거는 특정 시간에 흐르면 이건 매출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장비주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2차 전지 장비주를 보기에 딱 괜찮은 타이밍인 네.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볼 좋은 종목들 어떤 것들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CIS라는 회사 네. 있고요. 그리고 PNT, 그리고 M+,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하나기술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CIS가 네. 이 LG 엔솔의 납품 이력이 이전에도 이미 네네. 있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네. 또 최근에 주가도 또 네. 흐름도 나쁘지가 네네. 않았고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이 회사는 일단 2차 전지 전극 공정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앞에서 3대 공정 이야기했잖아요. 네. 전극 공정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 코팅하는 기계 그리고 캘린더, 슬리터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는 전극 공정 턴키 오. 베이스로 수주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일관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극 공정이 2차 전지 장비 예산에서 한 36%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오. 그래서 3분의 1보다 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서 이제 수주가 나오는 거고 주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납품하고 있고 유럽의 노스볼트 여기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고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자체 물량도 많고 합작사 물량도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향후 4년간 투자해야 되는 물량이 무려 245기가와트십니다. 오.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CIS가 수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약간 추정을 해보면 아주 영업을 잘했다. 네. 그러면 한 7,800억까지 수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매력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항상 좀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가 되면 네. 항상 관련주를 엮여요. 아.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네. 거기 관련 모멘텀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미국 법인 설립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이후에 더더욱 네. 흐름이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 미국 법인을 왜 설립하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주를 하기 위해. 그렇죠. 네. 그를 백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회사가 필요한 거죠. 네, 법인이 필요한 거죠. 아니 근데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너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네네. 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날에 막 올랐다가 그렇죠. 상장하고 나서 또 상승분 다시 반납하고 그렇죠. 좀 네.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빠져도 9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작년 매출이 한 1,220억에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110억인데 이제 시총이 9천억이면 PER이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죠. 100배 정도 되는데 네. 올해는 매출 한 1,900억에 뭐 영업이익 한 230억 정도. 그러면 이제 PER이 한 50배로 낮아지긴 하는데 네. 올해 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달성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PNT. 이 네. PNT는 롤투롤 장비 업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 회사인가요? 롤토롤이라는 거는 이제 커다란 이렇게 롤 그 원판 이렇게 네. 두 개 사이에 딱 통과하면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주로 어디 쓰겠어요? 동박 같은 거.
그죠?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얇은 이제 네. 그죠? 금속판 같은 거 만들 때 음. 이제 쓰는 거고요. 이 회사도 그냥 이제 보면 전극 공정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팅하고 칼렌딩하고 뭐 슬리팅에 필요한 롤토롤 장비를 이제 네. 하는 회사고요. 음. 이제 얇고 민감한 2차 전지 소재 특성상 음.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뭐 이런 단순한 롤토롤이 아니라 굉장히 초정밀 롤토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장비에 들어가는 롤토롤 장비가 한 73% 정도 되고요. 네. 이제 동박 같은 소재 만드는 데 음. 쓰이는 게 한 24% 정도 오. 차지합니다. 그 국내 3사 다 거래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셋 다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EVE 에너지에도 이제 롤토롤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박 쪽은 이제 그 SK 넥실리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장비 업체들 중에서 네. 가장 실적이 뛰어납니다. 오. 실적이 우수한 회사입니다. 네. 실적이 우수하고요. 사실은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9,200억 정도 되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굉장히 건실한 편입니다. 오. 연간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네. 500억, 600억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뭐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7,500억이에요. 7,500억이라는 거는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이어지면 최소한 6개월, 9개월 안에는 다 매출이 찍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대충 올해 안에 다 찍혔다는 거예요. 매출이 더 합니다. 예정돼 네. 있다.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음. 유지하고 있고, 네 사실 펀더멘털리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2차 전지 장비 주 중에 제일 네네. 좋다. 네네. 오, 좀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또 M 플러스 네네. 여기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제 네네. 들어올 것이다. 네네. 아주 이 수주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핑크빛이더라고요. 네네. 어떤가요? 일단 그 2차 전지 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캔 타입이 있고, 그죠? 각형 캔 타입이 있고, 파우치 타입이 있고, 네. 그리고 원통형 타입이 있죠. 그런데 이 회사는 네. 파우치형 조립 공정 장비를 주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일단 노칭, 스태킹, 뭐 탭 웰딩, 패키징, 뭐 뒷게싱,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조립 공정 전체를 턴키로 납품 가능한 회사고요. 네. 주 고객사는 SK온입니다. SK온 쪽에 주로 조립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각형 쪽도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하고 뭐 미국 수주도 늘고 있습니다. 일단 SK온이 21년 말 기준으로 생산 캐파가 한 40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23년 말 기준으로 얘들이 계획한 게 85기가와트시입니다. 2배 이상 되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수주는 M+가 또 상당 부분 받을 거고요. 그리고 25년에는 무려 220기가와트시. 그렇죠. 안 와닿죠. 계속해서 네. 어쨌든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할 엄청나게 거다. 그렇죠. 이제 전방 업체가 네. 엄청나게 SK온이 투자를 많이 할 거니까 네. 얘가 조립 공정 장비 납품하니까 좋아지겠네. 오.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도 M 네. 플러스랑 굉장히 주가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는요. 네. 탈철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탈철기. 네. 탈철기가 뭐냐면 네. 2차 전지 소재에 어떤 함유된 철을 빼주는 장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철이 이렇게 있으면 네. 뭐 약간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보통 리튬 광산 뭐 하는 업체나 전구체 하는 회사나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뭐 셀 하는 업체한테 다 탈철기가 필요하고요. 네. 이 탈철기를 이제 주로 지금 납품하는 데는 대부분 중국 쪽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를 대부분 광물 채취부터 뭐 전구체까지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네. 업체가 사와서 믹싱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한 70-80% 정도 되고요. 국내 매출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가 뭐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장비가 대당 판가가 한 1억 정도 합니다. 대당 1억 정도 하는데 뭐 비싼 장비는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소수의 업체가 여기에 이제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일본의 니폰 마그네틱이라는 회사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경쟁 강도가 좀 낮습니다. 소수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캐파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요. 20년 말 기준으로 이제 월 생산량이 한 80대
정도인데 그러면 월 80억 매출 정도의 80억? 매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150대. 오. 이제는 월 150억 정도 매출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거고요. 되게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대당 1억이니까. 억씩만 붙이면 네,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중에 이제 월 200대 그러면 그럼 월 딱 200억. 200억까지 할 수 있는 뭐 정도의 그 매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아.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단순하게 탈철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탄산 리튬, LFP에 필요한 탄산 리튬 이제 정신을 잠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그리고 수산화 리튬 이제 네. 하이니켈향으로 이제 하는 거 그리고 도전제, 인조흑연, 음극제, 양극재, 첨가제 같은데 이제 이런 걸 분쇄해서 불순물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용어들이 네. 역시 2차 전지. 네. 네. 일단 올해 소재 사업 쪽에서는 네. 신규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여기서 마진율은 한 10% 정도 타깃 프라이싱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기술은 이전에도 대표님이 네. 좀 좋게 보셨던 네네.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 맞습니다. 하나기술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참 이게 하나기술은 제가 사실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가져온 것도 있는데 폴더블 UTG 글라스 가공 장비가 또 잘 된다고 해서 네.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한동안 굉장히 힘들게 했죠. 네. 그런데 또 다 올라왔어요. 그죠? 다 올라왔어요. 다시 그죠? 회복. 네, 다 올라왔고요. 네.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이제 극판 그리고 조립, 활성 이제 팩 공장 설비를 턴키로 어떤 수주 가능한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이제 국내 고객 3사하고 거래하고 있고 무라타, BYD 같은 회사하고도 이제 글로벌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 업체 중에서.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라인 조립 공정 라인을 턴키로 수주한 뭐 레퍼런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도 잘하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폴더블 그 유리 가공 장비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도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고 네.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활용 쪽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쪽 비즈니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한 5년, 10년 전에 팔렸던 것들은 다 네. 배터리가 이제 교체가 되고 그죠? 폐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해야 되죠. 네. 이제 그러려면 또 이 회사가 활성화 공정 장비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잔유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도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목들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정말 전체적으로 다 너무 다 매력적이에요. 네. 앞으로가 계속 기대가 되고 수주도 엄청 예약이 많이 되어 있고 흐름도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굳이 네. 탑픽을 좀 꼽아 주신다면 어떤 네. 것들을 꼽으시겠어요? 한 2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저는 PNT 하고요. 아, 하나기술을 네, 추천드립니다. PNT랑 하나기술. 네네. 일단 네. PNT는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실적이 가장 짱짱한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IR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네. 아무래도 비밀주의가 좀 많아가지고 아. 고객사들이 깐깐하다 보니까 네. 좀 시장하고 소통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폐배터리 뭐 이런 쪽 이제 ESG하고 또 직결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UTG 또 폴더블 쪽 워낙 또 좋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또 두 회사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 요즘 장이 너무 힘들어서 막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이 기업들 꾸준히 계속 살펴보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네.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본인에게 있습니다.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